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지법 판사가 수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고용주가 개인 건강보험 계획에 낙태 보장을 요구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박물관이 1917년 불가리아 군대가 그리스 수도원에서 약탈한 천년된 복음서 사본을 그리스 정교회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감염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오리건주의 세이프웨이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매장 내 직원이 총기 난사범을 막으려고 온몸을 던졌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 미국 내 자녀 한 명을 대학 입학 전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1만 달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미국 기업의 노동 수요가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이 미국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드가 생산하는 일부 육류 제품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지법 판사가 수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고용주가 개인 건강보험 계획에 낙태 보장을 요구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의 킴벌리 뮬러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명령의 소송을 제기한 푸틸 교회, 캘버리 채플 치노힐스, 셰퍼트 오브 더 힐스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했던 뮬러 판사는 캘리포니아 관리부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행사 조항에 따른 교회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가장 엄밀한 조사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힌 자유수호연맹의 법리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뮬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리의료부가 교회가 종교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다른 수단이 부족함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국장의 거부는 설득력 있는 이해관계를 위해 면밀히 조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박물관이 1917년 불가리아 군대가 그리스 수도원에서 약탈한 천년된 복음서 사본을 그리스 정교회에 반환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성경박물관은 성명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손으로 쓴 복음서 중 하나인 이 필사본이 1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스의 코시니차 수도원에서 약탈된 수백 점의 귀중품 중 일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본은 2011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매입됐다고 박물관은 전했는데요. 복음서 사본 귀환식은 지난 29일 그리스 북부의 수도원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감염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사망자는 해리스 카운티 출신의 성인으로 원숭이두창 감염 당시 심각한 면역 저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8일 오리건주의 세이프웨이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매장 내 직원이 총기 난사범을 막으려고 몸을 던졌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직원의 용감한 행동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후 7시경 이선 밀러라는 20세 남성이 오리건주 밴드시의 한 쇼핑몰 슈퍼마켓에 쳐들어가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노인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식품 코너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 도널드 서릿은 총격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총격범을 막으려다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슈퍼마켓 안으로 진입했을 때는 총격범이 스스로 자신에게 총을 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식품 코너 직원의 행동이 추가 희생을 막은 것 같다며 실제 총격범 밀러의 차량에서는 추가 산탄총 한 정과 다수의 화염병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 입학 전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1만 달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4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녀 2명을 둔 중산층 부부가 2015년생 둘째를 만 17세까지 키우는 데는 총 31만 605달러가 들어간다며 이는 연간 18,271달러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미국 기업의 노동 수요는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120만 건으로 전월보다 20만 건 증가했습니다. 7월 퇴직자 수는 420만 명으로 전월보다 10만 명 줄었으며 고용 건수는 640만 건으로 전월보다 10만 건 감소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인난이 가중된 지난해 여름 이후 1천만 건으로 늘어난 뒤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가 생산하는 일부 육류 제품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29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타이슨 푸드의 돼지 족발이 식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타이슨 푸드 자회사인 타이슨 프레시미트 소유의 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도 인디애나주 로건즈 포트에 있는 타이슨 푸드 시설에서 생산된 육류 제품에 대해 중국 당국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